완전 아줌마. 최근에 정말 춤추던 모여라고 다 모여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건강이 지금은 좋아서 이게 좀 여러분 기뻐해서 사세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GS가 좀 잘 되고 있고 16강에서도 너무 재밌죠. 나오는 선수들이 누가 나오든 아마 최고의 결승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그 대 저그든 뭐든 간에 이번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온게임 내에서 완벽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GSL에 소속된 선수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예선전에 참여할 수 있고 아마추어도 어느 정도 급되는 선수들 가서 할 수 있고 네. 이제 거의 오픈을 했는데 네, 일단 환영합니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기대돼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진짜 스타1으로 마지막 리그라 저희는 진짜 기회가 되면 결승전 가서 같이 한번 선수들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남아있어요. 특히 박대만 해설이 누구보다도 좀 이제 스타1으로 하는 대회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제일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씁쓸하죠. 기분이 되게 씁쓸하고. 왜냐하면 한 10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오랜 시간을 거기에 완전 투자만 해서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e스포츠 남아있잖아. 스타1에서 스타2로 이어지니까. 그래도 뭐. 형 울지 마요.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하지. 저는 작년에 접었거든요. 깨끗이. 완전 깨끗 길도 없이 산재가 없어. 완전히 표정이 너무 밝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표정이 너무 밝아.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거 내시경 위검사할 때 약 먹고 딱 풀어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경기라는 거를 저는 사실 지금 집에서도 보거든요. 옛날에 진짜 한참 좋아했고 이제 했고 선수들 나오니까 이런 마음은 저도 진짜 박태만 해서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거기도 이제 원으로 하는 게 좀 잘 되고 스타1을 했던 선수들이 스타2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프로게이머나 한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수는 일단 제 생각에는 선수는 결국에 이제 승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최적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 뭐 수비적인 선수, 변칙적인 선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결국에 선수 라인은 그 최종점을 향해서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막 시기의 차이만 약간 있고 스타일의 차이 약간 있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계. 중계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이기자라는 그런 딱 이렇게 막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봐도 생각하는 게 사람이 달라. 그래서 해설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면을 봐도 유닛이 참 색깔이 예쁘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많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빠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말로 옮기면서 다 다른 중계가 된 거기 때문에 내 두뇌와 완전히 다른 두뇌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은 이 게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건 내가 되게 두근두근하고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제 막 개인리그가 이제 스타트로 완전히 아직은 전향되지 않았지만 프로리그에 병행하면서 이제 스타트 중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보면 참 저런 시각도 있구나, 저런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 비슷하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고 그 와중에서 내가 요거는 요렇게 요 장면에서는 난 요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 하네. 난 요거에서는 나 같으면 요때 요 말을 할 것 같아. 진짜 그 말을 했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는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되게 흥미롭고 두근두근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참 비슷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보면서 너무 신기해. 내가 방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말 했어. 재밌죠.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준영이가 얘기한 거랑 약간 공감 가는데 게이머 시절 할 때는 해설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아예 몰라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게임을 보고 있으면 해설이 안 들리고 해설에 집중하다 보면 게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장에 가서 내 동생 뭐 우리 팀원들이 경기하고 있고 그거 지켜보고 있을 때 해설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나마 내 경기를 숙소 가서 좀 기분 좋게 해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해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리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해설자 누구누구 뭐 준영이가 어떤 얘기하고 정원이 형이 어떤 얘기하고 영기 형이 어떤 얘기 이 얘기부터 먼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 그거 안 들었잖아. 처음에 너 그거 안 들었죠. 저도 네, 안 들었어요. 게임에 집중하면 잘안 무슨 되니까. 외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은 한국말 하는데 보면서 저희도 이제 캡처도 배운다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정말 그런 약간 일반인의 그 눈빛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가끔 가다가 준영 해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렇네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그렇군요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완전 다르죠. 일반 시청자분들 정말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마 느끼는 거는 보는 시청자분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일단 지식의 깊이의 차이 1번, 두 번째는 표현력의 차이.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니까 훨씬 베리에이션이 다양해지게 나오는 거죠. 지식의 깊이의 차이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발라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갈림길이 몇 개 없어요. 깊이의 차이는 금방금방 뭐 따라잡을 수도 있고 등급을 매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표현력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필터가 두 개니까 이제 정말 이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의도로 표현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2n-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2n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지식, 홀수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맛깔스럽게 하는 것, 요 두 개 필터를 거쳐서 시청자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온게임넷에서 이제 개인 리그를 스타크래프트2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범재경 해설의 해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프로리그 병행하는 거를 보고, 사실 이제 스타트 중계하고 이러느라 바빠서 한동안 이제 스타1을 안 봤었는데, 이번에 병행하는 거 챙겨보면서 오랜만에 스타1을 보니까 그 스타1과 스타2의 큰 차이가 나나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는데, 스타1은 유불리가 갈라지고 나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용호가 무조건 이겼네 하고 나서도 다크솜 쓰고 버티면 일단 게임이 안 끝나요. 그런 시간에 한 5분, 10분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승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승리의 의미를 이렇게 지켜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 이용을 못하면 끝나면 말다 넘어가면 이렇게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장, 네. 승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겼고 이걸 막 이렇게 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타크래프트2는 그 뒤의 시간보다 그 앞의 시간이 좀 더 돼요. 맞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 맞아요. 내가 뭘 우리는 해볼까 하고 페이크를 넣고 빌드를 올리는데 막 14와 15의 차이를 하면서 상대방은 속아주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선수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척 아닌 척 막 그 추적자를 달라고 했다가 빠른 것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이런 게임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과연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2는 그래서 싸움 끝에 승패가 좀 명확해진 뒤에 비교적 거기서 GG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짧아요. 한번 싹 이기고 나서 와 신난다 지기로 떨어뜨리고 빡 들어가서 와 GG가 끝나는데, 과연 이 짧아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포장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의 거의 이제 화신으로 불리는 엄해설님이 좀 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과연 어디까지 해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리그 병행하면서 인터뷰를 항상 선수들이 하잖아요. 한 게임 이길 때만 승자 인터뷰 하는데, 선수들이 GSL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다른 리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약간 좀 왜 그러나, 왜냐면 중계진은 GSL이라고 그냥 그래요. 자막도 GSL이라고 나오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다른 리그 이렇게 말해서 약간 의아했어요. 같이 그냥 이제 어차피 팬분들도 편을 가르지 않고, 심지어는 저희들까지도 편을 가르지 않고 응원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선수들은 본인들이 더 민감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편하게, 왜냐면 우리 선수들도 프로리그 얘기하고 온게임 스타리그 얘기하잖아요. GSL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 캐스파 선수들도 똑같이 그냥 편하게 GSL 선수들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다음 시즌 예선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나오면은 정말 이상해지는 상황이니까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다음 시즌에 나오고 온게임 스타리그에서도 만나게 되고 이러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같이 게임하던 사이인데 그걸 저는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애들이랑 같이 거의 생활하던 그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어제 강동현이 이기니까 이재동 선수가 강동현한테 트위터로 축하한다고 남겨줬더라고요.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동이나 뭐 보성이 와가지고 같이, 원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리그에서 이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냥 좀 다 초청해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막 그 매첩 같은 것도 그렇죠. 만들어. 선수 우리 맹독수 한번 부를까요? 네. 설마 못 나오게 할 거예요. 한번 불러요. 몇 번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재밌겠다. 저는 진짜 공군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GST에도 공군 나오고 상공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웅진 나오고 웅진 공군
누구를 보낼지 모르겠네. 야, 너 이재균 감독님께 빨리 연락해봐. 아니 진짜 해외에서 저기 어디야? 해외에서도 팀 만들고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여기 정말 그렇게 멋진 경쟁이 좀 펼쳐졌으면은 GSTL은 짧아요 일정이. 그렇죠. 프로리그가 아니에요. 네. 짧아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결판으로 4강 떨어지면 바로 그냥 본업에 지금 충실할 수 있어요. 네, 떨어지면은. 그렇죠. 만약에 공군이 결승 가서 라스베가스 우리가 또 간다. 네. 공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그거 멋있다. 차비 무료. 차비 무료. 그막 사람 태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라스베가스 폭격. 실제로 그런 얘기 많았어요. 라스베가스 대폭격. 결승 가지만 아니 경기력으로 폭격한다고 경기력으로. 에어쇼를 하겠다고. 결승 가면. 하지만 그 꿈은 한번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팀으로 만드니까요. 적절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간지 쩔겠다. 그러니까. 예. 대만이 네가 있을 때 만들었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운전 스타리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했을 때도 비행기에서 애들 나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멋있었지 그때. 그래 거기도 어차피 우리 해외에서 결승하니까 대한항공이 해외에서 한번 그런 결승전 하나 해봤을 때. 그렇죠. 예. 라스베가스 선수들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GSL 선수들 말고. 대한항공 GSL. 예, 프로게이머라면 다 가고 싶어 하죠. 예, 참가해서 GSL 결승하면 라스베가스 또 갈 수 있고, GSL 결승하면 또 언제든지 해외대회 연기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안 가본 길이라 그렇지, 가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게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예. 저희 대한민국의 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전 세계 따져서 저희보다 한 몇백 배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정말 가보면은, 예, 그때 라스베가스 가고 많은 걸 느꼈잖아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 그냥 고맙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었어. 준비되지 못했었어. 다 올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진짜 노란머리 분이 오셔가지고 공익다가 막 하는데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지. 그러면서 무슨 MBC님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 진짜? 내가 팀리키드 인터뷰했었구나. 예, 정말 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리키드 분들 오셔가지고 찾아와서 해주는데 저는 살다 외국인이 말 걸는 거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냐고 물어본 거 이후에 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정말 e스포츠의 종주국이고 최고의 리그에 있는 자리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꼭 가고 보고 싶다고. 맞아요. 정말 외국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GSL이 관광 상품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한국 와서 GSL 보는 게. E3도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런 거 많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G스타가 이제 그렇게 커지고 있죠. 그렇게. 그런 것도 막 같이 해갖고 이제 무슨 대회도 우리가 이렇게 주축이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경원에서 가가지고 해외 정말 외국 기업가도 홍보하고 그래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경원 와달라고 연봉 20억 주겠다고 그런 것도 꿈에 코리아 콜로서스. 꿈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실로 여러분 저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보안에 취약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멋있다. 괜찮은데요? 멋있다. 하잖아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가능하면 워낙에 진짜 이런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아시죠? 뭐든 이분은 정말 소주병 껍데기라도 좀 다 팔 뿐이에요. 소주병 껍데기. 어디다? 아니 이거 소주병 껍데기라도 내도 이분은 정말 다 파실 뿐이에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이걸로 피부 메이크업 해야 된다고. 요즘 바뀌었다고 이걸로 찍는다고. 요거 미스트 이걸로 하죠. 그러니까 소주로 한다고 알코올이라고. 진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앞으로 진짜 온게임넷과 곰TV가 정말 손잡고 네. 잘 돼서 이 문화를 전 세계 정말 최고다. 네. 정말 그런 인식이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좀 심어져. 저희는 사실 언제나 열렸고, 저도 그리고 온게임넷 분들과 굉장히 이제 친하기도 하고, 저도 온게임넷에서 일했었어요. 5년, 6년을 일했기 때문에 온게임넷 담당 PD분들 잘 알고 있고,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갔었습니다. 온게임넷 스타리그 때문에 회의하느라 같이 일정 관련해서 한번 가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렸습니다. 온게임넷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 괜한 자존심과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잘 맞춰서 잘 협의해서 하자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특이하게 중간에서 방해하는 세력만 없다면 저는 잘 될 일만 남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없을 거예요. 없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없는지만 혹시라도 그러는 것만 없으면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근데 온게임넷 스타리그에서 한 가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뭐 생각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병행 이제 오픈 리그긴 한데 듀얼 토너먼트까지는 이제 분리를 시킨 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분에서 타이완. 박태만 해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솔직히. 선수 보호 차원. 아직은 보호해야 될 때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병구나 뭐 제동이나 태경이나 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진짜라면 진짜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전부터 뭐 준비를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라면 아직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뭐 듀얼 토너먼트 할 때까지 딱 그 기간이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뭐 열린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 아마 그렇게 뭐 그건 저는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게 저도 토너먼트를 만드는 사람이라 정말 말하기 힘든 게 이제 완벽한 방식은 사실 없고 그렇죠.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 없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하는 선택이 있을 뿐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보호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선수를 보호하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택백리쌍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스타크래프트 1에서 인기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택백리쌍을 비롯한 뭐 여러 선수들이 그대로 스타트를 똑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를 해봤자 그 안에서 이제 뒤집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신인이 그 안에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누가 봐도 신인인 상태라면은 차라리 풀고 같이 해서 띄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영호 선수나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마음가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약간 이제 얼마 안 해서 부족하지만 곧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 스타트 하기 싫은데 왜 스타트 시켜? 나 정말 힘들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선수들은 조만간 전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스타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그래서 이영호나 이재동은 그런 점에서 정말, 이영호는 항상 몇 년 동안 자기가 최강자였잖아. 근데 너무 기쁜 거야. 스타트 이게 되니까 자기가 따라잡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기쁜 거야. 많아. 그리고 이영호의 머릿속에는 결국 자기가 이긴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따라잡을 게 너무 많으면은 앞에 제칠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영웅이에요. 영웅들의 그러니까 심리예요. 영웅의 심리. 이길지 안 이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영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없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시간이 부족할 다. 얼마나 수능해야 되는데 시간이 잠은 자야 되고 막 이런 시간이 공부할 하는 만큼 성적 막 오르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전 정말 선수들한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스타원 하면서도 선수들이 연습하면 이거 스타트 언제 없어지? 스타트 가는 거야. 그런 고민에 쌓여 맞아. 있는 거보다 정말 아예 간다. 스타트로 간다라고 이렇게 결정되는 그 자체가 선수들은 마음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자기가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행이랑 그 보호랑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제일 부끄러운 일은 준비 덜 된 경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이 결정된 뒤에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내몰리듯이 지금 경기하면서 아직 경기 수준이 높지 않다고 막 비난받고 이런 게 저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3개월 뒤에 위통 까봐 그러면 그럼 자신 있게 막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운동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벗어나고 얼마나 불편했어. 아직 배 이만큼도 아니고 적절하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발가벗겨진 기분일 텐데, 그런 선수들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 스타원 뭐 캐스파 선수 따로 GSL 선수 따로 일단 뽑아놓고 오픈 무대에서 예선이 아니라 오픈 무대에서 그때 섞었을 때 그 경기력 차이로 그 부끄럽게 패배를 하면은 난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섞어서 예선에서 떨어지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다음 시즌을 노리고 연습을 하고, 나는 이게 내가 선수면 난 덜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올려놓고 거기서 지라 그러면 나는 이게 너무 싫을 것 같아. 그 차이가 되게 심해. 그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기량이 미친 듯이 성장하거든. 뭐 하나를 준비하면은 이 빌드 하나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막 카운터되는 빌드를 막 다 알아내.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는 시점에는 나 많이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한쪽이 극단적이었다가 나중에 생각을 하다 보면 반반으로 바뀐 게, 처음엔 저도 그 서로 따로따로 하고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본선 그 높은 무대에서 서로 붙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은 프로는 말 그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들 모여서 정말 그 동등한 조건에서 싸웠을 때 최상위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력을 보여주는 게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보호를 받는 프로가 어디 있어요? 아마추어가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뭐 폰트로 치자면은 아마추어들은 뭐 이렇게 헤드기어 쓰고 다 하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프로는 안 하잖아요. 글로우만 끼고 동등한 조건에서 제로 붙는 건데,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반대 입장이었어요. 아, 왜 우리 저렇지라고 했다가 하지만 결국은 병행이라는 이 과정과 수원스도 동시에 했던 선수들의 엄연히 어찌 보면 조금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고 따로따로 하되 이 이후에는 대만이 생각해서 완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선전 거치고 듀얼토너먼트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서로 결국 만나게 될 시점의 이 기간 동안에는 이들의 능력이 자신의 의지와 똑같다면 방향이 똑같다. 그러니까 아 수도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재밌네? 야 나도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두세 달 동안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은 정말 재밌는 경기